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오늘은 경제부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지난 8월 13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국정 목표를 보면, 첫째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셋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부문 국정 목표를 보면 혁신 경제와 균형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혁신 경제를 보면 AI 고속도로 구축 및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AI 고속도로는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초속망으로 연결하여 고속도로처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1위의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AI, 바이오 헬스 등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 국민 성장 펀드 100조 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R&D 예산 확대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메가특구 도입 및 핵심 산업 규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라는 것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핵심 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규제를 없앰으로써 그 산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로써 전국 각지에 실리콘밸리가 여러 개 조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및 산업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망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RE100을 달성하는 건데요.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하고 세계 각국이 이것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였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문 국정목표 두 번째 축인 균형성장을 보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고 2차 공공기관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5 대 2.5 정도 되죠. 국세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를 7대 3 정도로 개선한다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 또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제재를 강화하고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갑질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혁신과 균형을 위한 경제 전략, 천칭의 한쪽에는 혁신경제, 다른 쪽에는 균형성장,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경제 쪽은 AI 고속도로 구축, 미래전략산업 육성, 벤처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성장 쪽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으로 완성시키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하고
지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벤처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이로써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추락하기만 했던 한국 경제가 이번 국정운영으로 시작되는 벤처혁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재도약하고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파행구조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죠. 이런 걸 해소하는 건데, 벤처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중소기업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겠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균형 성장을 달성하는 것.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졌죠. 중소벤처기업은 성장의 축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균형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시작되겠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메가특구 도입, 전국 각지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므로써 서울과 지방을 균형 있게 개발한다는 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특구 도입 및 핵심 산업을 규제를 없앰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또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으로 완성하는 거,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재벌과 대기업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벤처혁명이 수행되면 중소벤처기업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죠. 이 밖에도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벤처혁명을 통해 한국의 산업혁명을 수행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벤처혁명은 결국 한국의 산업혁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기업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향후에는 중소벤처기업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한국 사회는 파시스트 체제로 재편될 겁니다. 여러분들 1930년대 40년대에 유럽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벌였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히틀러가 뭘 했죠? 나치라는 파시즘 체제를 도입해서 전 국민을 완전히 쥐어짜고 통제하고 유대인이라든가 소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희생양을 삼아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또 당시 독일 사회에서 불만이 컸던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단을 조직했는데 그것이 바로 히틀러 유겐트죠. 히틀러 유겐트가 전국 각지를 돌면서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방화와 약탈을 서슴지 않았으며 때로는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실패하면 한국 사회는 그러한 파시스트 체제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5년이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한국 경제의 내리막길을 막고 다시 재도야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한국 사회의 추락을 막고 한국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들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사직생으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죽는다. 한국 사회 전체가 죽는다.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위해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인 1929년 대공황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 극심한 양극화, 보무역주의 강화 및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로 대공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929년 대공황에서는 과잉 생산이 미국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엄청난 과잉 생산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극심한 양극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뒤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죠. 이건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929년 대공황과 다른 것은 아직까지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연준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 트럼프의 정책대로 연준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준과 행정부는 별개의 독립기관인데 연준은 행정부의 눈치 없이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함으로써 연준도 약간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잘못된 통화정책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은 자산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가 폭락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이 되면 대공황을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될 때는 바로 실행 국면에 돌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공황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천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공황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하약고가 세계 각국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누가 불만 붙이면 바로 폭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대공황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 수행 중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공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가 그동안 들려준 국민의 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계획입니다.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는 그동안 계속해서 벤처혁명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이중구조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벤처혁명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이 계획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바와 국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